26년 제1차 경찰공무원 순경 채용시험 헌법. 현행 헌법은 전문가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 원리 및 통일 원칙으로 밝히고 있는 반면에 제8조에서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해산된다고 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함께 사용하고 있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오늘날의 입헌적 민주주의 체제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나 요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과 법치주의 원리에 입각한 요소들 중에서 필요 불가결한 부분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의 주요한 요소로 공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제도, 복수 정당제도 등을 들고 있다. 1948년 재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자치제도의 보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자치행정을 일반적으로 보장한다는 것뿐이고 특정 자치단체 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며 군 및 도의회의 결의에 반하여 법률로 군을 폐지하고 타시에 병합하여 시를 설치한다 하여 주민들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거나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주민자치제를 본질로 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현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권 역시 다른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특정한 법령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거나 위법행위가 있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경우여야 하고 그 감사 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며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게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다. 현행 헌법 전문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협동을 계승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3.1운동의 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역적,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 해석에서의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협동을 계승한다고 선언한 헌법 전문의 의미는 현행 헌법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추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헌법의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뜻한다. 현행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라고 명시하여 국민이 헌법 개정권자이며 현행 헌법이 1948년 제헌헌법의 제9차 개정임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근거로 하여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고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유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민되는 인권을 법률로 정할 때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 원칙 등 헌법의 육정인 기본권 보장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상의 제한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국적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거주 이전의 자유 및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물론 이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를 실현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이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한 경우 국가는 삶에 의한 국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고 금지 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16일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내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 임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금지한 조치는 행정제도로 이루어진 조치로서 그 내용이 금융위원회에 적법하게 규하된 규제 권한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 법률유보 원칙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위임입법에 있어서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 정도는 처벌법규나 조세법규와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을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은 그 문헌, 주민소송의 목적, 관련 법률의 규정 및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수용자라 하더라도 확정되지 않은 별도의 형사재판에서만큼은 이별 수용자와 같은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사법착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용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수용자가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 대리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의 목적이나 접견의 상대방 등을 고려할 때 그 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임에도 이를 녹음, 기록한 교도소장에 있는 당해 수용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수용자가 출정하기 이전에 여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출정 비용과 영지권과의 상계 비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행정소송 변론기 이래 당해 수용자의 출정을 제한하는 행위는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나 수용자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 조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 요구 원칙을 포함하는 법률 요구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시각 장애인에 한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근거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조항은 안마사 자격 인정권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의회 요구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기관단체 직원들에 대하여 소유한 부동산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기재할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구체적인 적용 대상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것만으로 의회 요구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국회의원보다 지방의원에 대하여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나의 자치구, 시, 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인접한 2 이상의 관할구역과 합하지 않아 도의회의원 선거구역의 지역 선거구들 평균 인구수로부터 선거구 인구수가 마이너스 56.29%의 인구 편차를 보인다면 당해 선거구 부분은 당해 선거구 선거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나 타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동일한 집단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급수에 상관없이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한 입법자의 판단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하여 재산 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선고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특성과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강제추행죄, 청소년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보다 무겁게 규정한 입법자의 판단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행정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사법 조항은 행정자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가능해야 하고, 둘째,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이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수급자의 생존의 확보에 기여해야 한다.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고,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더라도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압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 규정을 두어야 하므로, 심판 대상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 조치의 규율에 관하여 입법자가 갖는 입법 형성 재량의 한계를 이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한다. 대통령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과 그에 따른 일련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대상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일 뿐이므로, 이 중단 조치에 의한 영업 중단으로 영업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 하락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영리 획득의 기회나 기업 활동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일 뿐이므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상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구 국민체육진흥법이 규정한 회원제를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과금은 특정 부의 집단에만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재원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는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이며, 일반 국민에 비해 특별히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는 골프장 부과금 징수 대상 시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한강수계 성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한강수계 관리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재정 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하고, 물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의 부과는 공적 과제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여 조세나 수익자 부담금과는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이라 할 수 없어 선고인의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선거의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으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거권을 갖는다. 육군 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었던 훈련병에 대하여 소대장이 제19대 대통령 선거대담 토론회 시정을 금지하는 행위는 훈련병이 다른 수단들을 통해서 선거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훈련병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 제26조와 청원법의 규정에 의할 때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은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의견, 희망 등에 관하여 적법한 청원을 한 모든 국민에게 국가기관이 청원을 수리,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원인은 청원 사항이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또는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할 수 있다. 국회에 청원하려는 자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 규칙으로 정한 기간 동안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도 재판상 하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구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가 배상 청구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고, 해당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하여 국가 배상 청구권 행사를 제한하려 한 동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아 국가 배상 청구권을 침해한다.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등의 특별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배상 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또는 그 외의 법률상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되도록 한 국가배상법 제8조는 국가배상 청구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제한의 목적과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고 상당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 조항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사권은 통상 국가에 대하여 교육 조건의 개선, 정비와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이해되며, 헌법 제31조 제2항 내지 제6항은 수사권의 효율적인 보장을 위한 규정이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 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립교육대학교 등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입시 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보상의 원칙에 있어서 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 등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 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신규 시설 투자비 등의 재원 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 보장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 우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한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계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 목적이 학교 법인 및 학교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들을 고려하면 학교 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사립유치원의 교비에게 속하는 예산, 결산 및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부 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최저임금 산입을 위하여 임금 지급 주기에 관한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행정관장이 요구한 경우에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 무효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 등록부가 정정된 때 가운데 그 혼인 무효 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제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 등록부의 제작성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 조항은 신분 등록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입양 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 읍, 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조항은 입양 당사자의 신고 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양 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형사법, 강도상해 치상죄와 강간상해 치상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법정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강도상해 치상죄의 법정형 하한을 강간상해 치상죄에 비하여 높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추상적 위험범위나 결과 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스토킹 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 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 형사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호하기로 하는 침해범이다. 행위자가 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그대로 방관하여 사망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자기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부작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자기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하여 범하는 부진정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의 자기와 동일시 할 수 있어야 한다. 압류된 골프장 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압류 시설의 사용 및 본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본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 표시물죄가 성립한다. 갑이 살해 고의로 앞에 있는 사람이 A라고 생각하고 총을 쏘았으나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배로는 일치한다. 갑이 살해 고의로 A를 향해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서 옆에 있던 B가 맞아 사망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배로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갑이 흉계 고의로 옆집 B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집 아이 A가 맞아 사망한 경우 갑이 인식했던 사실의 범죄 성립에 관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배로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중실화죄와 업무상 실화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이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정황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정확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 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무거운 죄로 벌할 수 없다.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권으로 예견 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의 장래를 책임지라고 이를 추궁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던 중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므로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그 자리에서 질식 사망케 한 것이라면 당시 살인의 확정적 범위가 있었음이 분명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범위를 논할 여지가 없다. 행위자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행위자가 행위 당시 인식하였던 사정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미주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침해범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양벌규정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1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에 벌금을 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8조의 2, 미수가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종업원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제18조의 2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였더라도 위 양벌규정은 법인에게 적용될 수 없다. 배임죄에서 계속된 거래 행위도 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므로 거래 행위 전체가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가담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서까지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치과의자가 환자의 대량 유치를 위해 치과 기공사들에게 내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여 치과 기공사들이 각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였다면 치과의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교사범에 해당한다.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의료법이 규정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변호사법 제34조 제4항에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 운영하여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법률사무소의 개설, 운영에 관여한 경우 변호사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또는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를 변호사 아닌 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청소년성 보호법 위반, 음란물 소지죄는 청소년성 보호법 위반, 음란물 제작, 배포전죄의 흡수되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흡수 관계에 있다.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이런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신산이 대출금 환수 여부 신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은행의 대출 담당 수반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법조경합이 아닌 실제적 경합에 관계에 있다.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 정법 형태로 유사 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 경우 별도의 간접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양자는 법조경합 중 특별 관계에 있다. 보완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고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갑과 을이 A와 술을 마시던 중 A를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합동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료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졸피된 불상량을 넣은 다음 마시게 한 뒤 한거불능의 상태가 된 A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A의 남편 등의 계속적인 휴대전화 통화 시도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A가 졸피됨으로 인한 일시적인 수면 또는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른 경우 갑과 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의 기소범위 성립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자하여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서 한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사람이 범죄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다고 하여 그 고발 사실 자체만으로 고발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다거나 온당하지 못하다는 등의 사정이 함께 알려진 경우에는 고발인의 명예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명예훼손에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더라도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업무상의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반전과 평화 메시지와 같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 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과 보호 범위 및 한계, 형벌의 보충성과 최우수단성의 원칙과 함께 의미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어떤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이례적 또는 일시적인 사무를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성을 갖는 본래 업무 수행의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 업무 수행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는 있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 범위성을 발 뿐이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자로 현금 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에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차액 상당액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죄의 실행 착수 시기는 주거침입 행위 후 강간죄의 실행 행위에 나아간 때이다. 사기의 공모 공동정범이 그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갑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3,45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더라도 그 대출 신청을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카드회사 직원의 개입, 확인 없이 전산상 자동으로 처리되어 자동으로 송금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의 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횡령죄의 본질이 신인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 신인관계는 횡령죄를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인에 의한 것으로 환상함이 타당하다. 업무상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보도의 대상이 되는 자가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소위 유료기사의 게재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실상 광고를 언론 보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달하는 것으로 배임수재죄 부정 청탁에 해당하고 설령 그 유료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사무처리 시스템의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을 주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347조의 2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재물 손괴죄에서 재물의 이용을 해야 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116조의 3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부담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기수범뿐만 아니라 미수범도 처벌한다. 형법 제116조의 2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에 협박하는 행위를 상습을 한 경우 동조 제1항의 정한형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에 통행에 제공된 공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지의 소유 관계나 통행 거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 등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 교통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갑이 통관 업무를 위하여 받아놓은 땡땡 국제무역 유한공사 명의의 인보이스 엑셀 파일의 화주란과 날짜란을 각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여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했다면 갑의 행위는 각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한다.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 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폐가는 형법 제161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한다. 형법 제243조 음압반포 등은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갑이 환전상으로부터 구매한 게임 머니를 사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의 승패, 점수 차를 예측하여 맞추는 게임을 하여 예측이 적중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게임 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 머니를 환전상을 통해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 위 게임은 형법 제246조의 도박에 해당한다.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비밀을 누설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으나 교사범은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직무가 아닌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 알선행위로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소에 이르는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 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 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해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부정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는 결과가 된다 하더라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했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 도피 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증거 위조죄에서 증거함은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 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 피의자는 일제 진술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수 있고 진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변호인의 접견을 통해 상대방의 신체 부속을 당한 피의자가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할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의 접견고통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신체 부속을 당한 사람의 변호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라고 하여 달라질 수 없으며 어느 변호인의 접견고통권 행사가 그 한계를 이탈한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 변호인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긴급 체포된 피해자는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출석을 보장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피해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해자 신문 조서를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게 하여야 하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그 제안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 신문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을 관하여 그 피해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긴급 체포한 경우 피해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 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해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을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
법관이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구금을 위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하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제시와 집행이 그 발부 시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간이 지체되어 이루어졌다면 구속영장이 그 유효기간에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 체포 내지 구금 상태는 위법하다. 비공개 조치를 취한 후 방송을 송출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방송자가 제3자의 시청, 녹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송을 중단하거나 제3자를 배제하지 않은 채 방송을 계속 진행하는 등 허가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시청, 녹화를 사실상 승낙,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불특정인 혹은 다수인을 즉 간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개인 방송의 일반적 특성상 그 제3자 역시 인터넷 개인 방송의 당사자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3자가 방송 내용을 지득, 세력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관은 범죄 조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권이 고리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 제한 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음모행위,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이 있고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 제한 조치 허가요건을 구비한 자에 대하여 허가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데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 관리의 정보저장물체 복제되어 이미 제출된 경우 압수, 수색 과정에서 복제 전자정보를 이미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 전자정보 이미 제출자 외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 처분권자에게 참여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강제 체열, 강제 체류 등과 같이 강제 처분이 법률상 의뢰인 아닌 자가 수행할 수 없는 의뢰인을 수반하는 경우 잠금장 해제, 전자정보의 복구하나 중량 압수물의 운반과 같이 단순한 기술적, 사실적 보조가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후 환불 대상이 될 도품의 특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기관인 사법경찰관리의 엄격한 감시, 감독하에 제3자의 집행조력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압수수색 현장에 형사소송법상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람 이외의 사람을 참여시킬 수는 없고 참여가 허용된 사람 이외의 제3자를 임의로 참여케 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명과 함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죄가 안 됨에 해당하는 사건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벌할 수 없는 경우일 때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6에 따라 송부 통지를 받은 사람, 고발인은 제외한다.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해당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에서는 조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기다려 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 의하여 하는 고발에 있어서는 고소, 고발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발의 구비 여부는 양별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는 자연인인 행위자와 법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논하여야 한다. 법인의 직원 또는 사용인이 법규 위반에 의하여 양별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게 자수감 등에 관한 형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수사 책임이 있는 관자에 자수한 경우에 한하고 그 위반 행위를 한 직원 또는 사용인이 자수한 것만으로는 위 규정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수 없다.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양별 규정에 따라 기소된 경우 사법경찰관이 행위자에 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정한 경우라도 당해 피고인인 법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는 사물의 성질상 범위와 관련성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30명의 아동을 상대로 한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피의자인 담임교사가 한 발언을 몰래 녹음한 녹음 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준수기간의 정함이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 관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이 있었던 경우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직원들의 추가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른 음주 측정 결과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체포한 후 피해자의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은 경우 위 칼과 합의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것으로서 증거 능력이 없고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인 이미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폰 사진 역시 증거 능력이 없다. 공연성은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증거 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 증명하여야 하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속하다. 뇌물죄에서 술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술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수사기관에 한 진술이 기재된 조서나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같은 취지의 피의자 진술 부분도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지적 능력, 판단 능력 등과 같이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나타나기 어려운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공판 중심주의 및 실질적 직접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제출한 객관적인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를 근거로 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학 실질적인의 경찰 개념은 경찰작용의 성질에 따른 것으로서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인 반면 형식적인 이의 경찰 개념은 실정법상 개념으로 보통 경찰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를 위한 경찰작용을 의미한다. 경찰관 등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에 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인권교육협의회를 준다. 경찰인권교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경찰관 등은 대면교육,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토론식, 설명식 교육을 권장한다. 홉스는 그에 져서 리바이던에서 자연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하였으며 개인의 자연권을 국왕에게 전부 양도하는 절대 군주정치를 주장하였다. 음주단속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 감아주는 경우 공정한 접근 보장에 실패한 것이다.
탈주범이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인을 검거하려다가 실패한 경우에는 협동에 실패한 것이다.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을 거나 불확실한 승패에 가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문학을 가차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문, 방송 또는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린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공직자 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 강의 등의 요청 명제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 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고 업무를 관장한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치안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시도경찰청장은 고위공직자에 포함된다.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에 위반 행위를 한 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 등이 신고 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강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적극 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급 행정기관 및 근절을 위해 소급 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신고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적극 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형사상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전주의 범죄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의 합리적 행사를 통해 결정하고 행동하며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허쉬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유대가 약하거나 깨졌을 때 비행이나 범죄가 발생하며 이러한 유대를 부정하는 요인으로 애착, 전념, 참여, 신념을 제시하였다. 코엔과 패스는 일상 활동이론에서 범죄 상요소로 동기가 부여된 범죄자, 적절한 범행 대상, 보호자의 부재를 제시하였다. 허만 골드슈타인은 기존의 수동적이고 사건 대응적인 전통적 경찰활동을 대처할 새로운 경찰활동 전략으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을 제시하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사, 분석, 대응, 평가의 과정을 사용한다. 허만 골드슈타인은 형법의 적용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응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델라트르는 작은 후일지라도 그것이 반복되면 점점 더 멈추기 어려운 부패로 이어지므로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강화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가보개혁 이후 한국 최초의 경찰조직법은 정무청 반제시장이다. 1915년 3.1운동으로 태어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를 선포하였다. 따라서 임시정부의 경찰은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로서 민주경찰 휴시라는 제도사적 의의를 가진다. 백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였다. 영국의 해리 필딩은 보호가의 주자를 창설하였다. 프랑스의 국립경찰청은 내무부 소속이다. 일본의 경찰청은 국가경찰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이란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3자에게 한 것과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도 하도록 구속을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원칙은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적용된다.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처분이 위법한 것인 때에는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없다.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사유로 두고 간돈 30만 원이 등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필용적으로 금품을 수사했다가 돌려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 공무원에 대한 행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재량권의 이탈, 남용뿐만 아니라 단순히 재량권 행사에서 합리성을 결하는 등 재량을 그르친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부분은 당의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분원, 당의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의 행위 자체의 개별적 형태가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훈령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훈령은 하급관청의 권한 행사에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어야 한다. 훈령은 직무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으나 직무명령이 훈령으로서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는 것은 아니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시탁기관의 수임 및 시탁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위탁기관이란 자기의 권한을 위탁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을 말하고 시탁기관이란 행정기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위임 및 위탁 사무 처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임 및 시탁기관의 수임 및 시탁 사무 처리 상황을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불량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 정부 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의 장이 정한 기준은 행정기본법상의 법령 등에 해당된다. 집행명령은 상위법령에 명시적인 수관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으나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는 규율할 수 없다.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국회 입법 전속 사항은 원칙적으로 직접 법규명령으로 정할 수 없다. 경찰관 직무수행법 제1조 제2항, 행정기본법 제10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경찰행정일단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경찰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침해가 그 행정작용에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에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하면은 경찰행정청이 경찰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개인에게 특정한 자귀, 부자귀, 추인, 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경찰 처분을 말한다. 부자귀 하면은 소극적으로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경찰 금지라 우도한다. 경찰 하명에 위반하여 유허 진행에는 원칙적으로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 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 하거나 이에 대한 틈남을 갖추어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의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기관은 이 법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상장애가 폭력적 공격인 경우 목을 압박하여 제압하거나 관절을 꺾는 방법, 팔, 다리를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도록 조르는 방법, 다리를 걸거나 들쳐매는 등 균형을 무너뜨려 넘어뜨리는 방법, 대상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위에서 눌러 제압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은 위아래인 줄 보호자 확인, 유실물인 줄 권리자 확인, 사고로 인한 사상자 확인, 행정처분을 위한 교통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실 확인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출석하여야 하는 사유, 일시 및 장소를 명확히 적은 출석 요구서를 보내 경찰관서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임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관은 법내 체포, 범인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방어 및 보호, 공무 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의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형해 단면. 다음 각 호의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그 위해를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행위 또는 법률 검거 과정에서 경찰관에 향한 직접적인 위험력 행사에 대응하는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으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할거주의란 행정관료들이 자기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 부처 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소속 이기주의를 말한다. 소속 기관이나 부서에만 충성함으로써 다른 조직이나 다른 부서와의 조정이나 협조가 곤란할 수 있다. 피터의 원리란 조직 구성원이 자신의 무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하여 관료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계층제 원리,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무를 등급화해야 한다는 원리. 사회적 욕구, 애정의 욕구. 이 욕구는 동료, 상사, 조직 전체에 대한 친근감, 귀족 간의 충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충족 방안으로는 인간관계의 개선 등이 있다. 직업 공무원 제도는 공직을 일생의 부합된 직장으로 생각하면서 일생을 거기에 기꺼이 바쳐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 업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공무원 제도를 말한다. 분예산은 정부가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한 후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최초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은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로 구분한다. 보안업무 규정상 보호지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으로 나눈다.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 여건 및 인원 여건을 고려하여 치안센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혼잡, 교통유도, 경비업무란 도로에 접촉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자장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에 대립이 있어 다툼 있는 장소는 집단 민원 현장에 해당한다.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 사무소의 실질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사실 판단 증명의 원칙. 수사경찰의 판단을 형사사법 절차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수사경찰의 주관적인 판단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수사자료 완전 수집의 원칙. 수사의 제1원칙으로서 기초수사를 통해 수사자료를 완전히 수집하여 문제를 명확하게 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할 때에는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 유족을 포함한다.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공개하는 피해자 얼굴은 특별한 사진이 없으면 공개 결정을 전후 30일 이내 모습으로 한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 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활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얼굴을 공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 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 등의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RI, 임시적, 돌발적이며 단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첩보 요구. EEI, 사전의 첩보 수집 계획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 PNIO, 경찰청에서 정보활동을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